의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총리님, 제주에서 또 다른 실종자 사체 발견, 사흘째 4명. 이 뉴스 보셨습니까? 지금 방금 또 나온 뉴스인가요? 네. 제가 방금 나온 건 못 봤습니다. 이재명 정부 하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일탈과 경찰의 일상적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엄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네,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엄중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수조사해서 필요한 시스템 보완할 것,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제대로 봐야 하는 건지를 정말 심각하게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수조사를 경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 국조실과 다 어디서 할지도 정해서 공정한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겠는데요. 그 공직기강은 총리실에서 챙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리실 차원의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실종 사건 긴급 전수조사 다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현재 그리고 장기 미제 실종 사건도 재점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담당 경찰관 한 사람이 임의로 종결할 수 없도록 개선하셔야 되고, 허위 종결 사건에 대한 책임 규명하셔야 되고, 가족에게 종결 사실을 의무 통보하는 제도 마련하셔야 됩니다. 네, 말씀 주신 부분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네, 말씀 주신 부분들 책임 있게 챙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민생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총리님, 네, 그 영종에서 지난 7월 13일 날 저녁 때 심야까지 전기가 6시간 이상 나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도 그렇고 심지어는 경찰서까지 불이 꺼져서 치안이라든지 민생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령도에는 배 타고 4시간 가는 건데요. 7월 31일, 8월 1일, 8월 4일 8시간 뭐 해갖고 3번이나 불이 꺼졌습니다. 서여도 지원 위원회 위원장이 누군지 아세요? 의원님이십니까? 국무총리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그거 아셔야 돼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선진국이라는 것은 도시건 지방이건 시골이건 그래도 합당한 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측 가능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영종 같은 데는 지금 라인을 하나 더 깔고, 또 지중선도 이제 3.4km 이제 해저로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백령도 같은 데는 지금 하고는 있지만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기후부 장관님, 네, 환경 영향 평가를 이제 해야 되는데 내년 여름까지 한답니다. 근데 이제 저 수치를 보시면은 내년 8월 달 여름에는 이미 그 수치가 넘어서요. 그래서 과부하가 걸려서 꺼지게 생겼습니다.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빨리 조치하십시오. 네. 국방부 장관님 어디 계십니까? 네, 거기에 해병 6여단이 있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불 나가면 어떡합니까? 같이 좀 협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네. 그리고 그 민생 문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 경제권 관련해서 이제 종합병원을 만들어야 된다. 1년에 한 2,0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영종에서 응급으로 실려 나가고, 그중에 300명 정도는 K타스 1, 2다. 이렇게 제가 이제 국토위에서도 말씀드리고 또 했더니 우리 그 김윤덕 장관님께서는 그 협조를 해주셔서 이제 그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지금 5번째 운영 중입니다. 김은경 장관님께서도 와 계신데 지난 4월에 이제 응해 주셔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애쓰고 있고, 이 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대규모 재난 상황이라든지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공항공사에서 설립을 해서 운영하기로 하려고 했지만은 그래도 십시일반 지자체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공항공사도 그렇고 힘을 모아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해서 결론 끝에 일단 공항공사에서는 그 국토부와 힘을 합쳐서
이제 운영이랄지 설립에 관련해서 비용을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 그 복지부의 입장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복지부에서는 법 개정이 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공공보건의료법 제2조 2호에는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치 못한 지역과 분야에 대해 의료 공급, 감염병 대응, 재난 환자 진료를 공공보건의료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적용했을 때 종합병원을 공항권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국가와 인천시 등 지자체가 시설 장비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고 제2조와 13조도 민간 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고 그러는데 꼭 공공병원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관님, 네. 그래서 공항권 종합병원을 별도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국가와 인천시가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뭐 동의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그 TF에 저희 복지부도 참여해서 그 설립 방안에 대한 걸림돌들이 뭔지와 타당성이나 방식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 주신 내용 포함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네, 현재 이제 의료법상 설립에 대한 문제라거나 네. 아니면 병상 수 같은 그런 네. 제도와 어떻게 부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네. 거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항 관련된 말씀을 좀 더 드리겠는데 여러분들 그 지방에서 공항 가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부산에서 인천공항 가려면은 뭐 한 3시간 반 걸리고요. 광주에서 가려고 그러면은 3시간 정도 걸리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KTX가 지금 못 들어가거든요. 2014년서부터 18년까지 운영했는데 그냥 끊어버렸는데 전국에서 반발했는데 정부에서는 밀어붙인 이유가 이게 수익성이 안 나온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제2공항철도라는 게 제1차 국가철도 개발 계획에 들어가 있었고 이제 3차, 4차에는 안 들어갔는데 어천역하고 수원역만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게 부산이나 광주나 뭐 강릉이나 이런 데서 한 방에 그냥 올 수가 있어요. 그냥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국가철도 5차 개발 계획이 있죠. 네, 장관님, 차관님 오셨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거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얼마 전에 2월달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 공항 간에 잘 연결이 안 되고 특히 인천공항 가려면 너무 힘들다라고 했는데 물론 공항과 공항 간에 비행기로 연결할 수도 있지만은 철도로 연결하면 금방 더 편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5차 철도망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GTX DY 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부의 2023년도 9월달에 2차례에 걸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대정부 질문이나 직접 현장에서 GTX DY 노선에 대해서 확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윤덕 장관님께서도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수도권에 100만 명 이상의 출퇴근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철도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 없죠? 역시 5차 철도망 수립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신다는 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예처 예산 당국, 재정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한 가지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한 가지는 거의 확약이 됐는데 비슷한 강도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네, 제가 이거는 너무 많이 여쭤봐서 사실 또 여쭤보기 좀 죄송한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 통합 안 하죠? 의원님이 계속 물으셔가지고 제가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프시죠? 네. 그냥 안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네. 예, 하여튼 그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그 이심전심으로 알아들으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심전심과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전국의 항만공사 4군데를 지금 통합하신다고 했는데 인천, 부산, 울산 그리고 여수, 광양. 그런데 이 4군데 시민들 그리고 공사 자체, 노조, 항운노조, 시민단체 어느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왜 통합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 4군데가 중복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중복되지도 않습니다. 다 기능이 달라요. 컨테이너 그리고 그 에너지 그리고 대중국 항만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20년 전에 우리 해수부 장관님 어디 계세요? 예, 해수부 장관입니다. 해수부 장관님 20년 전에 그 항만공사 만든다고 할 때 그 지역에서 다 반대했던 거 아시죠? 아, 예, 그 약간 여러 가지 이유가 조금 다른 이유인데 다 반대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해양수산부가 있고 지방해양청, 인천해양수산청, 부산해양수산청이 있는데 뭐하러 항만공사까지 더 만들어갖고 옥상옥으로 하느냐 이렇게 따졌더니 그때 해수부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에 두고 지역의 어떤 포트 세일즈라든지 지역의 항만 발전이라든지 지역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인 해양수산부 그리고 그 해양수산청이랑은 전혀 다른 거다. 그러니까 믿고 따라와 달라. 그래갖고 지역별 항만공사가 생긴 겁니다. 아십니까? 예, 그러면 또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와갖고 다 합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총리님, 그 유학도 다녀오셨지만은 예를 들어서 뉴욕, 뉴저지 포트 어서리티라고 아시죠? 항만공사가 있습니다. 거기는요 항만도 하고 공항도 하고 다리도 하고 터널도 하고 월드 트레이드 센터도 해요. 지역에 맞는 공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 갑자기 합쳐서 뭘 어떻게 하겠다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합쳐버릴 거면요 그냥 해수부랑 합쳐버리면 됩니다. 뭐하러 이렇게 다 합쳐버려갖고 옥상옥을 또 만듭니까? 항만공사 다 합치고 그러면은 그 항만공사가 그 각 지역을 위해서 포트 세일즈 할까요?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까요? 지역을 위한 개발 사업 할까요? 아니 그 토지 그 LH라든지 뭐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건 각 지역에서 포스트에서 역할하라고 다 보내고 금융위원회 금감원은 지역에서 역할하라고 다 보내면서 왜 있는 거는 왜 다시 합쳐서 기능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의원님, 이것은 뭐 합친다는 게 인천에 있는 걸 뭐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런 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으면서 좀 이렇게 운영을 효율적으로 통합해 가지고 정보 시스템을 좀 이렇게 같이 개발해 같이 한다든지 또 다른 의미의 어떤 그런 의미죠. 이게 인천에 있는 거 합친다 해서 부산으로 옮기고 뭐 부산에 있는 거 인천으로 옮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잠깐만요. 해수부 장관님, 전국에 있는 항만공사 합치는 거 찬성하십니까? 정부 전체의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반대하신다잖아요. 다시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지난 7월 20일에는 4개 지역 300여 시민 항만단체가 국회에서 통합 중단을 요구했고 여수, 광양 지방의회도 중단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8월에는 부산, 인천,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도 공동으로 통합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특히 그 통일부, 기후에너지 환경부, 해양수산부,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제가 묻겠는데 그 서검도에 얼마 전에 그 관정에서 먹는 그 지하수인데 우라늄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 기준량에 좀 많이 검출이 됐어요. 그래갖고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8일 또 저와 우리 군수와 또 그 기후환경부하고 뭐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갔었습니다. 근데 그 북한이 평산 우라늄 공장의 핵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다는 괴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괴담은 그 통일부 장관님, 이 괴담은 이미 지난해 7월 통일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인근 해역의 중심 지점을 모니터링한 결과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게 맞죠?
통일부 장관님. 통일부 기조시장입니다. 네, 이건 말씀하신 대로 맞죠?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마다 매월마다 올해 들어서는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7월 6일 우라늄이 검출된 이후에는 8월 5일에는 시료를 검사해 그 결과를 20일 날 발표했습니다. 저기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님, 네, 그 20일 날 그 발표한 거 보고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우라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 최원호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님. 네. 그 이번에 서해 바다에 우라늄 관련된 그 조사를 원자력 안전위원회도 했는데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다 자연 상태 수준으로 검출되었습니다. 자,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님. 네, 핵 폐수했다 그러면은 수치가 이상하게 나오겠죠. 7군데에서 정점에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상 없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따지겠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고 좀 발표를 해주세요. 발표를 안 하니까 지금 제가 여기 오는 중간에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정부에서는 문제가 없으면 없다고 발표를 하지 왜 쉬쉬하냐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라고 그러면은 안전하면 안전하다고 발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알려봐야 얼만큼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트라우마가 있어요. 후쿠시마 핵폐수 그 오염수 사건 때 어느 당에서 그랬죠. 제2의 태평양 전쟁, 방사능 범벅 물고기, 세슈무럭 이래갖고 저희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이 얼마나 애먹은지 아십니까? 지금 그런데 그런 그 핵 오염수에 대해서 피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어민들에게 좀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정부 차원에서 확실히 주란 말입니다. 그 통일부에서 하시겠습니까? 해수부에서 하시겠습니까? 원자력 안전위에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후부에서 하시겠습니까? 총리님이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 주신 부분 챙겨가지고 저희가 발표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 기획예산처 장관님, 네. 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네. 보니까 그 세 가지 예타 조사 개편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예타 대상을 상향하는데 500억에서 1,000억으로 한다. 그리고 R&D 사업 예타 제외한다. 그리고 균형 성장 평가 항목 신설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올해 3월에는 상세한 추진 방향도 공개를 하셨고 네. 그리고 균형 성장 평가 항목은 인구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가실 거죠? 네, 법안 그러니까 현재 총사비 500에서 1,000억을 올린 것은 지금 상임위 네. 우리 재경이 지금 계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두 가지 R&D 그 예타 폐지는 이미 그걸 제가 폐지를 해서 내년도 예산안부터 이렇게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 균형, 지역 성장 평가 항목을 신설한 것은요. 네. 근데 기존의 타당성 심사가 진행 중인 사업들은 이번 제도 개편에 적용을 받지 못합니까? 모든 것이 다 지금 기준 시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미 예타가 시행되었던 사업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예타 사업으로 선정되어야 가능한 일이죠. 제가 좀 답답한 면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장관님 장봉도 모두 연도고 그 건설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인천의 옹진군의 장봉도와 모도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오후 7시까지만 배가 운행되고 섬에 병원도 없고 응급 환자가 발생해도 육지에 가기도 힘들고 이제 중고등학교도 이제 육지로 가야 되는데 글쎄 이런 조건을 좀 네, 제대로 이 사업의 적용받아서 경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사업은 싶은데. 다행히 네. 작년 2월에 예타 사업으로 대상이 선정되어 네. 있었습니다. 네. 그런 걸 감안하여 저희가 지금 조사 좀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그 백년공항 예타 아시죠? 네. 그래서 백년공항 같은 경우는 2022년 12월에 이미 예타를 통과했는데
비행기가 50인승에서 80인승으로 바뀐다고 그래갖고 예타를 새로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예타 수치가 안 나와갖고 지금 그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사업의 경우는 의원님이 워낙 잘 아시겠지만은 단순히 좌석이 50석에서 80석으로 바뀐 것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총사업비가 이제 꽤 많이 상향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법령과 지침에 의거하여 후속 조치를 저희가 취할 수밖에 없었고요. 타제, 타당성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이것도 현재 저희가 지금 정책성 그 분석의 마무리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관련된 절차를 밟아서 또 의원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